그녀를 만난 건 아주 작은 우연 때문이었다. 깜빡하고 집에 지갑을 두고 왔는지 버스비를 내지 못해서 내려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녀를 쳐다봤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그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다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모른 척 했을 건데 같은 정류장에서 타던 여자라는 기억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 말 없이 돈통에 돈을 넣어줬다. 하지만 그녀는 부담 때문인 건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인지는 몰라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별 생각 없이 그날을 보냈는데 다음날 정류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버스비 내주신 분 맞으시죠? 제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네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지각하지 않게 됐어요. 아참. 그리고 여기 버스비 돌려드릴게요. 괜찮은데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 꼭 받아주세요. 그렇게 그녀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친해진 것은 아니었다. 출근 시간이 같았는지 매번 정류장에서 만나는 경우는 많았지만 목례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대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버스에 먼저 탔던 나는 남은 한 자리가 있어 앉을 수가 있었지만 그녀는 앉지 못하고 서 있었다.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구두를 신고 있던 그녀는 자꾸 휘청거렸고 보다 못한 나는 내 자리에 앉으라며 양보를 해줬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나보고 앉으라고 했지만 말은 하면서도 자꾸 미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결국 자리에 앉게 되었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힘들게 출근하게 되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금방 내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산 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요. 아, 거기요? 아니요. 일 때문에 작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쪽 동네에 친구들은 없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친구 해드릴까요? 네, 퇴근하고 오시면 심심하실 거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많이 이사가서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녀의 제안으로 우리는 점점 친해질 수가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연인이 되었을 때는 나도 그렇고 그녀 역시 우리가 만난 게 된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불안했다. 나는 직업도 변변찮은 공장 노동자였지만 그녀는 학교 선생님으로 나와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결혼하자는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안 나오길 빌었다. 만약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녀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나한테 왜 프로포즈를 안 하냐고 물어봤다. 아,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만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오빠 직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빠 직업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내가 지금 오빠를 만나겠어? 자기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내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오빠 직업 같은 거 따지겠어. 절대로 안 따져. 그러면야 다행이긴 한데 반대를 해도 어떻게든 설득시키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나하고 같이 살기 싫어? 알았어. 자기 말대로 허락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허락 안 해주셔도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것들이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나는 부딪혀 보기로 했다. 하지만 내 예상대로 그녀의 부모님은 나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반대를 하셨다. 만나보지도 못하고 거절을 당하게 되자 그녀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허락을 안 해주면 집을 나와서라도 나와 함께 산다는 말을 하니까 그제야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였다. 그렇게 나는 환영받지 못한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자네 보고 이 집에 오라고 한 건 결혼 때문이 아냐. 내 앞에서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부른 거니까. 다시는 내 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아버님이 보기에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님한테는 이 약속 하나는 무조건 지킬 수 있습니다. 승희가 마음 아파하거나
울게 하는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자네가 지금 승희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건 몰라서 그래? 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승희 만나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고. 주제를 알면서 사람을 만나야지. 주제도 모르는 인간을 내가 왜 허락을 해? 이러려고 오빠 부른 거야? 너도 정신 차려. 저런 놈하고 결혼하는 순간 네 인생도 끝나는 거야. 아빠! 거머리처럼 너한테 달라붙은 것도 다 저놈 인생 편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배웠다는 너는 그런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 오빠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아버님, 저 정말로 승희 좋아합니다. 아이고 진짜 못 배워가지고 고집만 더러운가 보네. 이봐, 인간적으로 자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 가뜩이나 직업도 변변찮은데 그쪽 아버지는 투병 생활 중이라며? 그럼 모은 돈은 하나도 없을 거고 결혼해서 승희 돈으로 병원비 낼 생각인 거야? 오해세요. 아버지 병원비는 저하고 어머님이 분담하고 있어서 절대로 승희 돈은 그쪽에 쓰게 할 생각 없어요. 병원비로 내나 생활비로 내나 결국은 우리 딸내미 이용하겠다는 거잖아.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아빠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오빠 앞에서 나를 개망신시켜? 너도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야. 나 오빠하고 결혼 못하잖아?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그래. 차라리 저런 놈하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아빠! 아버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저 정말로 승희 행복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승희 돈도 절대로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네는 이제 좀 빠져. 아니, 우리 승희 인생에서 빠져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버님은 끝까지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도 그렇고 그녀 역시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가 없었다. 오늘을 그냥 넘겨버리면 다시는 이렇게도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떠나지 않고 자리를 버티자 아버님은 더 모욕적인 말도 하셨지만 그래도 버텨냈다.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버님의 감정도 더 격해지고 상황은 안 좋아져만 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최악으로 끝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셨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 이름이 아버님 입에서 나왔다. 이 시계 혹시 이석호 사장님 거니? 네? 아버님이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너가 이석호 사장님 아들이었어? 아, 그 애기가 너였구나. 뭐야? 아빠가 오빠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아빠가 너한테 말했던 은인이라는 분 기억나지? 그분이 이석호 사장님이야. 뭐라고? 아버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나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다. 아버님이 어릴 적 돈을 벌겠다며 서울로 올라왔지만 지금의 중학생 나이인지라 돈도 제대로 못 받기 일쑤였다고 했다. 그렇게 공장을 이동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거였다. 당시 아버님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있던 우리 아버지는 아버님한테 학교를 다닐 것을 권유했다고 했다. 물론 공장을 다니면서 학교까지 다니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려해 주셔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학업을 끝까지 맞출 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결혼도 하고 이전보다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를 찾아갔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때쯤이면 IMF 때문에 공장을 접어서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랬구나. 내가 연락처라도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너 아기일 때 내가 몇 번 보긴 봤었어. 그런데 그 애기가 너였다니.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많이 놀랐어요. 오빠.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라고 그랬잖아. 진짜 운명이었네. 그나저나 사장님은 괜찮으신 거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야? 일하다가 다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셨어? 에휴, 안타깝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사장님이 나처럼 도와준 사람이 많아. 그 친구들도 사장님 보고 싶어 하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된 걸 알면 분명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만약 그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 하시면 아버지는 얼굴만 보는 걸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꼭 찾아뵈야지. 그리고 사장님 아들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우리 승희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 나는 그 말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자네는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괜찮다면 한번 안아봐도 될까? 저야 감사하죠. 기적 같은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끼리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아버님의 연락 하나로 모두 다 모여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였다. 그동안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셔서 가장 노릇을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항상 우울해하던 아버지였는데 그날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예전에 내가 알던 아버지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은혜를 갚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버지의 거처를 옮겨주신 거였다. 물론 아버지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거절했었지만 엄마가 그동안 고생해온 것을 봐서 그랬는지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염치 없지만 감사히 받겠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다. 덕분에 반지하 생활하던 부모님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 역시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나는 아버지가 도와주었던 김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아내가 된 그녀는 여전히 선생님 일을 하고 있다.